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정말 요즘 아주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지금 4시 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목요일 오후에요. 지금 제가 돈키호테 야생 갔다가 와서 벌써 보니까 이제 영상 올려드리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이에요. 15도죠. 문을요, 하우스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갔어요. 아침에 요즘 온도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고 갑니다. 근데 이제 5시가 다 돼가니까 추워요. 문을 닫고서 문을 닫아주고,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온도가 또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막 시들어요. 이런 꽃들이 활짝 안 피고 여기 겉이 말라요. 예, 꽃잎이 요렇게 좀 말라요. 그래서 좀 문을 닫을게요. 자, 문을 닫았고요. 보통 보시면 저가 하우스에 물을 어떻게 주시나요 하고 물 주는 주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물 주는 주기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분이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물 주는 주기가 조금 달라요. 보통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줘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는데요. 물 주는 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거는 물을 좀 천천히 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면 물이 빨라요. 이 레이시아가요. 이런 거는 열흘에 한 번에서 12일에 한 번 정도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빨리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랑초 지금 물 고파서 이렇게 처졌어요. 오늘이나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데요. 물을 못 줘서 지금 이렇게 처졌죠? 처져 있고 이런 것들도 어때요? 물고파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요. 그런데 물고파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전혀 쌩쌩하죠. 이런 거 똑같이 물을 줬어요. 제가. 그런데 이런 거 아직 물 하나도 안 고파해요. 이렇게 식물마다 물을 주는 주기가 달라요. 이거 지금 물 엄청 고프죠.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저녁 때가 돼서 지금 제가 물을 못 줘요. 그래서 물을 오늘 이런 것들은 살짝만 줄 거예요. 저번에 제가 여행 갔을 때도 보통 일주일 딱 돼갖고 아들 보고 전체적으로 물을 한번 줘라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그때 물을 많이 못 줘가지고요. 막 좀 시들은 게 좀 있었죠. 이런 거 막 시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회복이 되었답니다. 시들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주기가 딱 맞아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되는데 물을 줘도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거 호주메아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 물을 주고 제가 와가지고 물을 듬뿍 주고요. 아직 안 줬어요. 제가 말일날 입국했잖아요. 말일날 입국해서 29일날 입국해가지고 그 다음날 30일날 29일날 물을 듬뿍 줬어요. 어쨌든 간에 와서 온 날. 아침에 오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후에 물을 줘가지고 29일날 물을 줬답니다. 지금 오늘이 2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10일 됐어요. 지금 만 딱 10일인데 중간중간에 요런 거는 한 번씩 물을 줬답니다. 근데 저 안에 거 물 한 번도 안 줘가지고 10일 정도 되니까 이제 물 고픈 티가 막 나죠. 그런데 이런 동백들 이런 것들은 물을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줘야 돼요. 물 많이 먹어요. 이런 것들 중간에 한번 제가 줬어요. 조루로 이렇게 줬는데 요런 것들은 뭐 한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주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물을 줬어요. 근데 지금 물이 고프니까 어때요? 이거 지금 5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줘야 돼요. 중간에 한 번 줬는데 5일 되니까 또 물 고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너무 굶기게 되면요. 꽃이 개화가 또 짧아져요. 그리고 개화가 싱싱하게 안 되고 물 주는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이 하초들을요. 진열을 할 때 추위를 좀 타는 거는 바깥쪽. 그 다음에 물 주는 주기가 비슷한 길끼리 이렇게 모아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 흩어 놓는 게 아니라.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깥쪽에는 좀 추위가 타는 게 가야 되고 요런 안쪽들은 추위가 좀 타는 식물, 바깥쪽은 추위가 안 타는 식물, 안쪽으로는 좀 추위를 타거나 그다음에 분갈이를 새로 한 것들 요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렇게 있다 보면은
진열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요런 가까운 데는 이제 금방 분갈이 한 것들 요렇게 이제 두면서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면서 진열을 할 때 햇볕을 많이 요하는 것도 있고 햇볕을 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올 때 진열을 잘 하셔야 돼요. 5일에 한번 물 주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물 주는 거는 그런 걸 또 모아 놓으시고, 열흘에 한번 주는 거, 물을 아주 마디게 주는 건 또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이러면 이제 편리하신데, 그게 꽃이 많다 보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잘 해서 일단은 물 주기 편한 거는 진열을 잘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실까요? 이 물주기가 아주 관건이에요. 최고입니다. 뭐 꽃을 뭐 아무리 뭐 잘 키운다 못 키운다 막 이렇게 하셔도 물 잘못 주면 그냥 다 그냥 한꺼번에 가버립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왁스 플라워 아직 꽃이 개화를 못하고 있는데 물이 고파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서져요. 이런 식으로 물이 고프면 이렇게요. 이게 지금 물 고파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 고픈 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요. 제가 물이 엄청 고파갖고 이런 거 사랑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이 좀 고프잖아요. 그러면 하엽들이 많이 져요. 꽃들이. 앵초는 뭐 이렇게 건조하게 키우니까 물 고프면 뭐 더 쌩쌩해지죠. 이거 좀 보세요. 이 더 쌩쌩해집니다. 이렇게. 이러다가요 잎이 축 처져요. 앵초는 물이 아주 고프면. 그런데 얘는 물만 주면 다시 또 파릇파릇해져요. 앵초 특성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앵초는 관리하시면 되고요. 꽃이 이렇게 지잖아요. 시들잖아요. 빨리빨리 따내셔야 돼요. 이 앵초는요. 자, 요렇게 해서 있는데 급한 거 이제 물 주고 저도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물 주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자, 해바라기 앵초가 제가 작년에 키우던 거, 가을에 사왔던 거, 요번에 사왔던 거 다 합식을 해놨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꽃이 다 똑같네요. 좀 다른 거 좀 피면 좋을 텐데 요거 다른 거 같아요. 요렇게 해바라기 앵초를 또 물어보십니다. 자, 요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예뻐요 하면서 어디 있나요? 작년 가을에 묵은둥이 나왔던 게 잎이 좀 누릇누릇해서도 묵은둥이에요. 그 묵은둥이들이 뿌리가 좋아갖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해바라기 앵초가 꼭 이파리가 장미 앵초처럼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그거는 막 새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작년에 나온 것만큼 좋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작년에 나온 거라 굉장히 이게 뿌리가 튼튼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제 뭐 꽃집마다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자, 이렇게 있고, 요건 장미 앵초 요번에 가지고 온 거 제가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 놓은 거고요. 아, 또 뭐가 궁금하실까? 요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호주매와 꽃이 폈는데 꽃이 지면은 뭐 열매가 열리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따줘야 되나요? 그냥 두어도 되나요? 요렇게 요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요렇게 이거 그냥 요렇게 두면은요 열매 열려요. 그럼 이 가을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거 저기 뭐야 안 따셔도 돼요. 요렇게 그냥 이렇게 일부러 따낼 필요는 없고 그냥 열매 요렇게 열리게 씨앗 열리게 두셔도 됩니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지치기 할 때 코주메아 가지치기 할 때는요. 꽃 다 보고 꽃이 하나도 없으면 수영을 요렇게 살짝만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라잖아요. 여름에 가을에 그렇게 자라면 이제 봄에 또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수영은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 요것도 궁금해 하셨어요. 제가 긴기하나는 요즘 신정을 그 많이 토동이 다육에서도 가져오고 이랬잖아. 이건 옛날에 제가 키우던 건데 꽃이요 아직 저 이러고 있어요. 꽃대 안 올라왔어요. 이게 제가 키우는 거는 그런 것들은 열 처리를 많이 해서 나온 거예요. 자, 아직 저도 이러고 있으니까 요 기다려 주세요. 조금 더 있어야지 펴요.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들은요. 아, 요것도 궁금해 하셨어요. 이거 장수매 요거는 제가 키우던 거고요. 작년에 요거 새로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뿌리를 근상으로 이렇게 조금 내서 이렇게 키웠잖아요. 잎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초록 요렇게요. 그런데 이게 꽃이 될 수도 있고 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수매는 첫 해에 건드리는 해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꽃이 많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게 아마 월동 온도 뭐 이런 관계도 있고 이 뿌리를 건드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꽃이 활짝 피었잖아요. 지금 요거 장수매 명자하고 장수매 얘기예요. 요렇게 되었는데 잎이 요렇게 초록초록 났는데 잎이 먼저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요거 보여드립니다. 요거 이제 처음처럼 해서 가져온 흑강사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건 명자예요. 홀꽃 요런데 지금 꽃이 요렇게 피었는데 아직 잎은 안 올라오고 있죠. 이런데 잎만 먼저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게 보여드립니다. 분갈이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만약에 잎이 먼저 꽃도 안 피고 잎만 이렇게 돋아났잖아요. 이렇게 돋아났으면 올해는 건너뛴 건가요? 왜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온 처리가 안 돼서. 왜냐면은 밖에 노지에서 월동을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베란다에서만 쭉 그 온도, 기온 그 변화가 없이 그냥 있으면 이게 꽃눈이 안 생겨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가지치기를 작년에 일찍 안 하고 너무 늦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꽃눈이 그 꽃 찌고 나서 봄에 바로 해야 되는데 혹시 가지치기를 늦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꽃눈이 이게 형성할 저기를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가을에 한 11월, 12월까지는 이렇게 명자를 키우시는 분들은 영하 한 5도까지는 밖에 베란다에 놔두시는 게 좋아요. 추위를 겪게끔. 철쭉이나 진달래들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추위를 겪어야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요. 아이고, 이거 원종 시클라면요. 요쪽 국은 여기에서 요거 조그만한 화분입니다. 요거요. 옥토 화분인데 요거 제일 작은 빈티지 화분 6,000원짜리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화분인데 이렇게 심었잖아요. 꽃대 올라와 있는 거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격대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다고 하시는데요. 가격대가 원래는 이게 2만 원짜리예요. 2만 원짜리인데 저도 이거 2만 원에 가지고 왔는데 몇 개 안 남으니까 이제 이걸 15,000원에 이렇게 해주신 곳이 있어요. 근데 수량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빨리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뭐 15,000원짜리를 13,000원에 해주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거 2만 원짜리만큼 구근이 좋지는 않아요. 작아요.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거는 원종 후리지아라고 한 거요. 야, 이거 꽃 피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꽃은 요렇게 피어요. 꽃이 예쁘긴 한가요? 이렇게요? 구근 식물들이 꽃이 오래 안 가는 그런 점은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가서 꽃이 요렇게 져요. 근데 이거 꽃이 이렇게 지면 따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꽃대가 또 올라와요. 요렇게 따줘야지 다음 꽃대가 요렇게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심어 놓은 첫 해라서 이런지는 몰라도 꽃대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요게 가격에 비해서 꽃대 한번 보실게요. 자, 꽃 한번 보실게요. 꽃 요렇게 생겼어요. 가격에 비해서 조금 좀 실망입니다. 이게 한 촉이 10,000원이잖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 토끼살이에요. 자, 작년에 키우던 토끼살이에요. 제가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토끼살이가 제가 두 화분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먼저 분갈이를 해놓은 토끼살이고 나중에 심은 토끼살이가 있어요. 하얀 요렇게 화분에 심은 토끼살이가 그게요 여름에 요렇게 저쪽에서 비가림이 안 돼 가지고요 여름에 약간 햇볕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그건 다 녹았고요. 요 아이는 어디에서 제가 키웠냐면 요 밑에서 키웠어요. 요 밑에 요렇게 비가림을 시키면서 거의 뭐 이렇게 뭐 햇볕이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밝은 빛만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서 시원하게 키웠는데 요 아이는 무사하게 이렇게 여름을 잘 넘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분갈이 영상이 제가 2개가 있어요. 토끼살이 구매하신 분들 혹시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키우기는 그렇습니다. 100% 처음처럼 야생토에다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요게
여름에 잘 키우면 이게 녹지 않게 잘 키우면 되는데 여름에 요게 좀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독일 지손인데 꽃이 요렇게 핍니다. 정말 꽃은 뭐 요렇게 예쁜 것 같은데요. 꽃은 여러 송이 요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올려주면은 저는 요렇게 잘라내는 편입니다. 요렇게 해서 다음 꽃대를 기다리기 위해서 요렇게 잘라내고 있어요. 자, 설란 요렇게 꽃 잘 보고 있어요. 설란 꽃 굉장히 오래 갑니다. 털지 않고요. 그거 보셨죠? 절반 정도 해서 그대로 해서 했어요. 요렇게 하면은요, 가을 있잖아요. 가을까지 그냥 두셔도 돼요. 여름에 요렇게 해갖고 잘 넘어갑니다요. 요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거 많은 분들이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상록 노루기가요. 이거는 3만 원짜리예요. 이건 구정 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요렇게 해서 아직 촉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분갈이는 해놨는데요. 아, 요거요. 요거 25,000원 주고 다시 데려온 아이예요. 요 아이. 제가 여기서 분갈이 못하고 있어요. 이랬잖아요. 이거 분갈이를 제가 한 지 오늘 3일째예요. 요거 분갈이 하고요. 미르 몰약을 요렇게 좀 쳐주고 또 인트라를 좀 쳐줬어요. 요거를 혹시 몰라서 분을 그대로 빼서 옮겼는데 오늘 이렇게 개화를 합니다. 야, 참 비싸기도 하죠. 꽃 하나가.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쪽에 또 하나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상록 노루기 25,000원짜리. 요렇게 옮겼답니다. 옮길 때 이게 좀 부서져 가지고요. 좀 무너져 가지고 뿌리도 좀 보이고 요랬는데 일단은 옮겼는데 요렇게 올라왔어요. 자, 요런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요. 그리고 요거 벨라로즈잖아요. 앵초 요렇게 벨라로즈인데 요게 올해 갖고 온 것도 있고 또 한두 개는 작년에 거요. 올해 하나 가지고 왔었나 봐요, 제가. 그런데 벨라로즈가 색감이 좀 이상해요, 이게. 제가 작년에 키우던 벨라로즈고 올해 벨라로즈를 하나를 다시 갖고 왔는데 이게요. 원종 장미행초 같아요. 이 꽃 화형이. 굉장히 비싼 건데요. 이게 그 섞여 있었나 봐요. 그 벨라로즈가 요게요. 화형이 제가 봐서는 원종 장미행초예요.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이거 옛날에 키우던 거하고 제가 이렇게 합식을 했잖아요. 이렇게. 요런 거는 그 키우던 거예요. 이렇게. 요 키우던 건데 요게 세상에 요게요. 대박 났습니다. 요거. 요 가격이 엄청 비싸였죠. 요거요. 이렇게 해서 원종 장미행초 같다는 요런 생각이 들어요. 물이 고프니까 처지죠. 이렇게 앵초는 물이 고프면 이렇게 처진답니다. 그리고 요거요. 떼떼야 떼떼. 빨강 튤립. 요거 이제 영상 올라갔죠? 꽃이 개화하려고 해요. 이렇게. 자, 요렇게 국은 식물은 분갈이를 해도 뿌리를 잘라도 별로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데요. 만 하루 지나서요. 제가 그거를 좀 줬어요. 메네델 물을 좀 줬어요. 자, 요런 거 다 메네델 물 먹였어요. 인트라 물도 먹였지만 하루는 인트라 물 먹이고요. 그 다음 날은 또 메네델 물을 먹였어요. 자, 요것도 겹공의 다리 요것도 옮겼어요. 요렇게. 그다음에 요거 키아넬라 핑크 알바, 키아넬라 알바요. 요거 한 촉에 12,000원짜리잖아요. 요것도 메네델 한번 먹이고 그 다음 날은 또 인트라 물 먹이고 요랬답니다. 자, 요거는 화이트베리입니다. 화이트베리인데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활착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옮겼습니다. 세 포트 요거 옮긴 거고요. 요거 대륜껑의 다리. 자, 요렇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대륜껑의 다리가요. 꽃 화형이 굉장히 크고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또 뭐가 또 궁금하실까요? 아, 이거 자꾸 여쭤보시는데 요거 샤넬향 제비꽃이요. 이게요, 농장에서 저번에 요거 나올 때 농장에서 농사진 게 다 나왔대요. 이게 다 나오고 물량이 좀 딸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뿌리 찢기를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한 촉인데 진짜 요만큼 자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받아 놓으신 분들도 한 20개씩 이렇게 받아 놨는데요. 그나마도 물량이 막 딸리나 봐요. 이 샤넬향 제비꽃이. 요거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팝콘 베고니아가 요즘 엄청 나오고 있죠. 그런데 팝콘 베고니아 사시면은 그대로 키우세요. 물은요.
포트면 10일이나 15일에 한 번 주시면 돼요. 지금 분갈이 하면 너무 추워서 얘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포트에서 그대로 꽃을 보시든지 아니면은요, 뽑아서 분만 그대로 옮기세요. 옮기시면서 바깥에는요, 배수 잘 되게 해서 분갈이 이렇게 해서 키우시는데 한 4월 달쯤 분갈이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캄파눌라 이렇게 반 이렇게 싹 털고 했는데 활짝 자라가고 뭐 저기도 안 하고 잘하고 있죠. 캄파눌라는요, 이렇게 자라다가요, 약간 이렇게 늘어져요, 옆으로. 얘가 꽃볼이 무거워지고 이러면 약간 좀 늘어지는 성격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늘어졌죠. 이렇게 늘어져도 늘어지는 만큼 또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꽃이 지면 빨리빨리 이렇게 따내셔야 돼요. 손톱으로 이렇게 따내셔도 되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대로 쪽가위 그런 걸로 따내도 되는데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이 캄파놀라는 꽃을 예쁘게 보려면 이렇게 계속, 요 끝이 마르잖아요. 여러분 계속 따내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요래야지 항상 깨끗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캄파놀라는 요렇게 따내시면은 이 속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꽃이 마르도록 두시면 안 돼요. 자, 요렇게 되죠. 요거 약간 말랐어요. 요게 요러면은 요렇게 따내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요. 자, 요렇게 하시면 이거는 뭐 꽃은 뭐 계속 잘 봅니다. 물 줄 때 위에 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화분에다 주십니다요. 아, 그리고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거 노랑 그 저기예요. 이게 초연초인데 제가 한 포기 심은 건데 제일 먼저 심은 건데 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요 화분 얘기 드리려 그래요. 요 화분이 조금 1cm가 낮죠. 요렇게. 근데 요거를 심어 보니까 요게 편리하신가 봐요. 가격은 똑같은데 요거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대요. 근데 겨울이라 만들어 놔도요, 공방에서 흙이 잘 안 마른대요. 이게요. 그리고 이 다리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게 다리까지 만들어서 나오는데 보름이 더 걸린대요. 이게 이 덜 마른 상태에서 이거를 가마에서 굽게 되면 이 다리가 자꾸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요건 좀 기다려 주시랍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요번에 요거 조금 높은 거 20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말고 요 짧은 거 달라고 그러신답니다. 그래서 요거 짧은 거는 조금 좀 기다려 주세요. 자, 랜디를 제가 요즘 하도 이뻐가지고 요 주황 랜디, 아휴 진짜 또 요거 예뻐요. 요즘 작년에 제가 랜디를 딱 하나만 키워봤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예뻐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분홍기기 얼른 해드릴게요. 제가 내일은 시간 조금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외출이 없어서 금요일 날 요거 영상 해서 이 주말 안에 요거 올려드릴게요. 분홍기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기다려 주세요. 요거 아네모네도 요거 그냥 흙만 옮겼습니다. 정말 예뻐요. 지금 해가 5시가 다 돼서 이렇게 오므렸잖아요. 펼 때 정말 색감이 환상적입니다. 아, 자, 오늘도 시간 굉장히 또 많이 됐네요. 자, 궁금하신 거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육하우스입니다. 아, 요거 피었는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 라페로시아. 세상에 이게 뭐라고 그렇게 비싼지. 자, 꽃 요렇게 피었어요. 요렇게요. 꽃 사진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자, 요렇게 피었답니다. 그런데요, 꽃 엄청 많이 물렸어요. 이게 지금 2폭이거든요. 거금입니다. 세상에요, 이게요. 돼지고기가 몇 건입니까? 자, 요렇게 피었는데 2개가 요렇게 피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 행복하십시오.